저희 또 이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좀 유쾌하게 유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고란 기자님의 Drop the Beat인데요. 참 작가님도 이렇게 쓰셨어요. 소개할 때마다 고난을 느끼는 그 코너라고. 여러분, 우리 여dom님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뭐뭐 할 때라고 하면 고란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민망하네요. 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감독 PD님은 하셔야 돼요. 자, 암호화폐가 곤란할 땐 고란! ICO 고난이 올 땐 고란! 코인 때문에 골랐을 땐 고란! 고란 기사님의 Drop the Beat입니다. 예. 아, 되게 웃긴 거는 카메라 밖에 계신 분들은 목소리만 하시면 되는데 같이 고란! 고란! 네, 제 코너에 Drop the Beat. 네, 채팅창에서 곤란하다고. 네, 자, 코인판에서 심금을 웃고 울리는 저희 사연들을 또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Drop the Beat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화면 보시면요. 네. 제가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약간 가격 흐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그 빗썸에서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대충 한 우리 팀장님이 태국을 가신 사이에 저기 보시면 300만 원대로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연말을 맞아서 막 오르기 시작해서 가나 드디어 가나 했는데 가나 싶었을 때 검찰이 빗썸 말고 다른 또 메이저 거래소 업비트죠. 업비트를 또 기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기 및 뭐 횡령 등의 혐의로.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꺾였고요. 지금은 현재 보면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충 한 450만 원 선에서 지금 뭔가 약간 안정을 또 찾아가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갔을까? 다음 보여주시면. 저 300만 원대로 왔을 때 이제 한강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물속에서 확인하고 머리를 잡고 그렇죠. 있는. 네. 그래도 한강이 참 차니까요. 가지는 마시고요. 나 진짜 저거 대박이다. 저게 지금 핸드폰을 합성한 게 아니고 원래 저런 사진이 있는 거죠? 그걸 저도 알 수가 없죠. 진짜 저도 그냥 돌아다니는 문자를 먹은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강에 가서도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다음번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봤을 때는 조금 더 우상향 해있기를 기대합니다. 좋네. 이게 항상 웃픈 코너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웃을 수가 없다. 채팅창에 계신 분이 이유 웃을 수가 없다. 내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또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건 진짜 끝이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일입니다. 정말. 전 어디다 써놨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사실 은행에서 무슨 내가 통장의 비밀번호 잃어버렸어요. 도장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가서 내가 바로 이 통장의 주인이요라고 은행 가서 입증을 하면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끝났다. 저건 정말 대책이 없었다. 저도 혹시 몰라서 외장하드에 다 빼놓긴 했는데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정말 저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말 저거는 나의 그 소중한 그 무엇, 내 심장과도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원래 비밀번호는 정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잘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정말 잃어버린 순간 영원히 사라지는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언제 한창 그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제 오르던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 기사가 나오는데 러시아에 있는 비트코인 부호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서 가격이 올랐다. 왜냐? 그 비트코인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에서는 원래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찔하다 정말.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정말. 보통 이제 비밀번호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일 같은 거 저장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 폴더를 열었는데 그 파일이 없을 때 그 아찔함. 끔찍하네요. 사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 모 게임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약간 일종의 회원 가입하면 뭔가 이렇게 보상으로 이렇게 줬던 적이 있대요. 진짜요? 그래서 그 가격이 한참 올랐을 때 한 2014년 말쯤에 이제 가격이 한참 올랐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야 그때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다. 그때 $1,000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받았는데. 그때 받았는데 정말 모르겠다라고 했던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정말 이 월렛 비번은 정말 필수. 나의 심장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키는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분도. 그렇네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또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을 이제 패러디를 해서 국가 가즈아의 날 2019년 6월 그날이 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거기 보면은 보통 보면 우지한 있고요, 비탈릭 있고 빵 사장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 이거 처음 듣는데. 네, 저 리플 CEO. 아, 브레드거든요, 이름이. 아, 브레드. 네, 그래서 이제 빵 사장이라고 있고요. 이제 크레이그는 그 말씀드린 내가 사토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제 연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뭔가 합작품을 해서 2019년 6월에 그 가즈아의 날이 나올까 정말 기대됩니다. 연준 나오는 거 보니까 금리에 대한 영향을 보는 분들이 좀 있나 본데요. 이런 것까지. 예리하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정말 국가 부도의 날이 아니라 국가 가즈아의 날이 지금 이 양쪽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우리 김인수 씨가 이렇게 다 붙이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배지를 붙이고 계시네요. 붙이고 계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국가 가즈아의 날. 네. 네. 아, 재밌다. 그 6월에 올까요? 올까요? 외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까요? 글쎄요. 근데 어렵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요? 왜냐면 너무 또 이렇게 또 너무 급하게 오르면 또 떨어질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르는 것도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 또 떨어질 때 생각해서. 네,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네요. 6월은 너무 빠른 것 같고 네. 2020년쯤에 오르면 20년 괜찮을 것 같아요. 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네. 그렇죠. 1년, 어차피 1년 1년인데요. 남았네요. 뭐. 그 어렸을 때 2020 원더키드 아니었나요? 뭐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날이 곧 옵니다. 네. 다음 짤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짤 보여주세요. 이걸 이게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아,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관상. 네. 저게 참. 가즈아 미시마라는 분인데요. 네. 와, 이분의 재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또 저번 뭐죠? 그분이 매드클라운이 아니시죠? 이 복면 쓰신 분, 만드신 분, 마미손. 네. 매드클라운과 마미손 다른 분이시니까. 다른 분인데. 마미손님 영상처럼. 저분이 이제 블록체인 허브라는 그런 약간 코인 포탈 같은 그 사이트에다가 짤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만드셨구나. 와, 정말 이 정말 재능이란 정말 재능 기부예요, 저 정도면. 이게 시리즈로 다 있습니다. 무슨 제가 지금 갖고 온 건 관상이었는데요. 네네. 그 있잖아요. 내부자들. 또 있고 타짜 되게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작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어디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짤들을? 저 짤들 구글링 하다 보니까 저 짤이 나오더라고요. 저 어떠한 게시판에 이렇게 다 모이셔서 글을 쓰시나? 근데 저 가즈아 미시마 이분은 그 짤을 이제 시리즈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저 방송 끝나가면 검색해 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아주 채팅창에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돈을 잃고 저런 짤들만 만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동지들이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해학의 민족, 뭔가 다 웃음으로 그렇죠.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말 우리는 웃음이 넘치는. 해학과 풍자가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아쉬운데요. 아쉽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네. 그 가즈아 미시마라는 분이 만든 짤 시리즈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또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보면 되니까요. 그때 제가 재밌게 본 건 그 관상 있고 그 내부자들 패러디도 있었는데 그 내부자들은 조금 약간 수위가 좀 세서 제가 약간 관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일단 다음 짤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 건 이제 새해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새해는 부자 되시고. 이게 좀 기분 좋게. 떡상 가자. 뭔가요? PGH는 뭐죠? 저 모르겠네요. 제작자분의 이름이신가? 그런가요? 이니셜인가요? 그 와중에 이제 저작권을 지키시겠다고 밑에 카카오는 그대로 두셨어요. 그렇죠. 정말 안 지우셨네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새해에는 모두 다 이제 부자 되고 네. 떡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이제 침체작은 이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그렇죠. 상승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에는 부자 되시라고. 부자 되세요. 갑자기. 그럼 혹시 이게 준비된 오늘 마지막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짤인가요?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그래서 기분 좋게 또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은. 저 관상은 제가 다음 주에 저희가 꼭 정말 재밌습니다.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재밌게 웃었는데 저희 다음 코너는 암호화폐 또 ICO 관련 초회 고수부터 입문자들까지 모두의 궁금증, 문제점, 주장, 하소연. 제가 마지막 하소연은 엄청 많죠. 하소연이 엄청 많았거든요.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비트박스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볼 건데 오늘은 좀 하소연 말고 좋은 얘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짜자잔. 짜자잔. 짜잔. 짠. BTS가 뭐니? 비트코인에 했으니까. 이분 큰일 이분 아이디 가려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여기 요새 신상을 인터넷으로 엄청 빨리 터시도록 조심하세요. BTS.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은 조심할. 집에 가실 때. BTS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방콕의 전철 이름입니다. 아 정말요? 네네. 네. BTS입니다. 네. 아. 방콕 트레인 시스템인가요? 뭐, 네, 그렇습니다. 지켜주세요.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한 건가요? 안 됩니다. 팬분들 안 됩니다. 지금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아, 실제로 있으니까요. 네, BTS. 네. 있으니까. 그렇죠. 채팅창에 수영님께서 주위에 저런 주위에 저런 친구 꼭 있다. 혼자 진지하게. 나 아미인데 저 아저씨 찾아간다. 어떡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지켜주세요. 네. 정말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 모르셔서 그래요. 네. 주위에 저런 아저씨 꼭 있답니다. 네. 자, 다음 거 열어볼게요. 짜잔. 되게 기네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ICO 규제안 초안 검토에 시간이 소요됨을 밝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옆에 지금 네. BTS 때문에 네, 긴장하셨나 봐요. 사실 뭐 이런 뉴스들이 네네. 굉장히 뭐 사실 카더라 뭐 이런 뉴스 나오고요. 오늘 또 제가 봤던 약간 그 호재이긴 한데 이게 과연 맞나 싶었던 게 일본 금융청이 네네. 비트코인 ETF를 허용할 거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보면 이게 뭐 확정적인 게 아니라 다 할 거다. 할 거다. 조만간 뭐 곧 뭐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금융당국에 네. 도대체 언제 규제를 마련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아 맞아요. 항상. 그렇죠. 항상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근데 그놈의 선진 사례가 참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진 사례라 함은 네. SEC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SEC. 네네네. 필리핀 SEC에서 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선진 사례라고 참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선진 사례를 한국에서 만들면 참 좋은데 좋을 우리는 텐데. 언제나 선진 사례를 참고를 하시는 게 2016년 말에 네. 그 금융위원회에 네네. 가상통화 TF가 생겼어요. 2016년 말에. 아. 그럼 지금 만 2년 넘게 지난 건데 네. 아직도 참고하고 계시는 거죠. 참고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네. 자 그리고 다음 빅빅박스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화 많이 나셨어요 벌써부터. 어떡해. 자 비트코인 오른다는 땡들아 진짜 주변에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있냐? 코인으로 돈 번 애들은 거래소랑 세력들 뿐 개미는 돈 벌 수가 없는 구조다. 라고. 근데 저는 사실 진짜로 번 분을 몇 번 봤거든요. 뭐 이제 외돔님처럼 방송하시는 분 중에서도 있었고 방송하는 분 중에도 있었고 그냥 이제 정말 회사 다니시다가 회사 퇴사하시고 네 집을 사서 제주도로 내려가신 분도 봤어요. 저는 봤는데. 저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저희 그 12월 말에 제가 금감원 출입할 때 거기 금감원 기자실에 들어왔던 게 네네. 부산일보에 있는 어떤 편집 기자가 네네. 약간 회사와의 마찰을 빚고 승진해서 밀렸던가 하여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네. 에이 그럼 내가 때려친다 하고 유유히 때려치고 나가셔서 그날 와이프에게 10억짜리 통장을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전해졌죠. 네. 그래서 한창 그 이제 많이 올랐던 시기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그런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퇴사만 그렇죠. 한다, 네. 뭐 이직한다거나 퇴사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너 좀 벌었냐고 다들. 옆으로 고개 돌리면 있으냐고. 옆으로 고개 돌리면 앞에 계시는구나. 외돔님은 저는 물론 돈 버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몇 명 안 된다고 봐요.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이 잃는 게 사실이고 최근 같은 장에서도 사실 벌기가 힘들어요.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 쉬어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최근 장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버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네. 뭐 세력도 있고 뭐 거래소도 돈을 벌겠지만
원래 버는 뭐- 사람들은 있어요. 잃는 분들이 있으면 네, 분명히 잃는 버는 분들이 분도 있으면 있고. 버는 사람도 네. 있는 거고 버는 분들이 있으면 잃는 분들도 분들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번 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네, 맞아요. 네, 잃으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아. 네, 잘 밝히지도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몇 명 특별 케이스고 특별 케이스. 케이스. 아, 네, 은간에서는 안 나오죠.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외돔님께 과외라도 좀 부탁드려야겠네요. 자 다음 박스입니다. 암호화폐 아. 거래소 그렇죠. 실명계좌 발급 1년째 묵묵부답 정부가 왜 안 해주냐면 그들이 지금 코인 벌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막 뭐랄까 가짜 뉴스처럼 퍼지는데 그때 한창 왜 정부가 그 거래소 폐쇄한다 막 이런 나왔을 때 네. 사실 그때 정부가 이렇게 대북 자금을 줘야 되는데 정상회담의 대가로 정말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주기로 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못 샀는데 그 정부가 이제 작전을 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서 사서 줬다. 뭐 그래서 몇십 조가 건너갔대요. 가짜 소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1년 그 예산이 300조인가? 뭐 그 정도 되죠. 400조인가? 네네. 근데 어떻게 몇백 조가 그쪽으로 북한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가짜 소문들이 많은데요. 네. 이 정부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정부가 너무 약간 부정적이라서 이런 뭐 그냥 가짜 뉴스들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가 도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을 안 해주는 건 정부가 이걸 해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 계좌 발급이 되면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장에 돈을 또 갖고 들어오면 네. 시장이 또 과열될까 봐. 2017년 말, 2018년 초과 같은 네. 상황이 또 벌어질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실명 계좌 발급을 안 해주면서 생기는 문제가 벌집 계좌 문제 생기면서 네네네. 자금 세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금 세탁 우려가 있고 투자자 보호가 안 되고 부작용이 더 크거든요. 지금 실명 계좌를 열어준다고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2017년 말과 같은 장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모든 코인이 다 올랐어요. 어떤 코인이 오른데 왜 올라 이러면은 어제 안 올랐거든. 그러니까 오늘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아 어제 안 올라. 항상 오르니까. 항상 오르니까. 어제 안 올랐으면 오늘 모르겠지. 그렇죠. 오늘 내일 오를 거고. 그렇죠. 약간, 그래서 또 얘가 올 거야. 왜? 그랬더니 덜 올랐어. 이런 거였거든요. 어제 안 올랐거든. 근데 그런 시장이 다시 올까 하면은 지금 한번 그런 그 장을 겪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네. 다시 그런 장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실명 계좌 발급을 해줘가지고 뭔가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육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저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저는 그냥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제 정보 라인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예,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정부가 어쨌든 거기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폐쇄 뭐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내렸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 이제 뭐 그 거래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규제를 해주든 뭘 해주든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관심이 없고 또 은행이랑 거래소는 열고 싶어요. 열면은 자기들한테 어쨌든 돈이 되니까. 네네네. 예, 근데 무조건 저 정부 측에서 열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지금 못 열고 있는 상태고, 예, 저는 빨리 관심을 좀 가져주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막아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좀 빨리 그렇죠. 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미국 그 정부의 규제 원칙이 뭐냐면 네. 그 인터넷이나 그랬고 이번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도 원칙이 자기들은 분명히 do no harm이다. Do no harm. 예. 해가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해를 끼치지 않는 거면 그냥 다 해. 다만 해를 끼치는 거면 그것만 우리가 잡을게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래서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지금은 정부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를 죽이고 있고 시장을 오히려 더 불건전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규제 원칙도 뭔가 그런 큰 틀의 산업 발전 방향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박스를 열어볼게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출력할 때마다 종이 아까웠는데. 뭐죠? 저 잘 모르겠는데.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은 되게 길고 어렵네요. 뭘까요? 발급 유통 시스템. 팀장님 뭐. 저게 아마 이제 그 신분 인증 시스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
동사무소가 아니고 요새 뭐라고 하더라? 그 때는 서류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하고 뭐 공인인증이나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저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출력할 때마다 종이가 아까우셨다. 네. 그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 그 이제 우리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컴퓨터, PC가 발달되면서 네. 2000년 초반만 해도 가장 많이 썼던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종이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죠. 네, 메일로 다 주고받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종이 사용이 더 늘었습니다. 프린팅을 하면서. 아 그런가요? 네, 훨씬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저거 모르니까 지금 동문서답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뭐 종이 아까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종이는 모르겠고 약간 동문서답을 이어가자면 네. 최근에 이 포장지 박스 만드는 회사들이 사상 최고의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안 해요. 네. 온라인 쇼핑하거든요. 택배 물량이 때문에, 어마무시한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지, 그 포장지 뭐 만드는 회사들이 요새 정말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골판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게다가 그게 이제 뭐 중국 수입 뭐 이런 문제도 약간 엮여가지고 이게 골판지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됐더라고요. 우와.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딴 얘기를 했네요. 네. 저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래서 네, 똑똑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나 봐요.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좀 그렇습니다. 네, 이면지스 씨라고 네,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아까우시다고 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비트박스는요. 저 이거 참 짜잔! 미래 썼습니다! 비트코인 노래 1억 갑니다. 정말 모두가 바라지 않을까요? 그 누구죠? 메가핀가요? 던지면 무조건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뭐 몇백만으로 간다 이렇게 던지는 분. 뭐 그냥 얼마 간다? 얼마 이렇게 그냥 던지는. 던지는. 저는 키움에서 와서 잘 모르겠어요. 야, 올해 1억 간다고. 미래에서 네, 저렇게 이런. 보나 봅니다. 미래. 네. 요즘 미래와 그 미래는 관련이 없는 미래입니다. 네네네. 자, 채팅창에 가겠냐 이씨! 라고 가겠냐 이씨! 화 많이 그 나셨습니다. 미래에서 치매 걸려서 왔다고. 네. 알츠하이머가 걸리셔서 저분이야. 이제 작년이랑 헷갈리시는 거죠.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 똑똑하시네요. 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블록체인 지역구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만 해도 30조 투입해서 만드는 중이고 일본도 마찬가지. 빨리빨리 좀 해라. 너무 뒤쳐져. 한국이 너무 뒤처진다고. 제주도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죠. 그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를 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다 인터뷰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터뷰했을 때 이 원희룡 대충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네. 선거철 되면은 무슨 뭐 굉장히 코인 많이 나왔죠. 무슨 코인에서 뭐 박원순 시장도 무슨 서울 코인이었나 네네, 뭐였죠? 서울코인, 네, S코인이었나? 노원코인, 뭐 노원코인 뭐, 그런 예.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정치인들 대부분이 다 이게 일종의 약간 이렇게 표를 얻으려고 약간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원희룡 지사를 인터뷰했을 때는 정말 이분이 정말 열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이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되게 많이 하시고 정말 이제 본인은 이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제주도를 어떻게 좀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었는데 네. 사실 뭐 제주도가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게다가 이제 제주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여당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근데 만약에 원희룡 지사한테 이렇게 특권을 허용해줘서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정말. 그래서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뭔가 우리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자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네, 작은 소망이.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서울시에서 뭐 한다고?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뭐라고 네, 하던 것 같아요. 마포에 그 창업 허브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다 뭐 블록체인 뭘 한다고 했는데요. 네.
네, 한다고 했지만 네. 찝 하셨네요. 찝찝, 찝. 네. 이게 그 우리나라가 뭐 서울도 굉장히 큰 자치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중앙 정부에서 뭔가 거의 다 틀어지면서 뭔가 정책을 다 결정하거든요. 네. 미국처럼 주마다 뭔가 법이 다르고 주마다 어. 뭔가 다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중앙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중앙 정부 부처들은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제로페이 얘기하시는데 제로페이는 블록체인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냥 간병결제입니다. 예. 네네. 네. 제로페이가 인기가 제로라고 해서 제로페이라는 얘기. 저분 굉장히 이렇게 뭐 기 모아서 딱 쓰셨거든요. 제로페이 쓰셨는데 관계없다고 합니다. 자, 이기아님께서 아직도 비트코인 하는 놈 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자. 그렇죠. 안 하시는 척하고. 맞아. 그러네요. 열심히 보고 계시면서. 자, 그러면은 또 다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개돈을 타고 개주가 도망간 후 다시 나머지 회원들이 개 시작한 것과 같은 암호화폐 하고 뒤에 땀땀 이걸 개돈. 네. 이 댓글을 네이버에서 보셨다고? 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주가 도망간 후에 나머지 회원들끼리 다시 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걔가 옛날만큼 그렇게 개돈이 많이 없네요. 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빵 터지셨는데 거래량이 거의 10분의 1토막이라 개돈이 왜 이렇게 확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이디 옆에 저 시청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하도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개주는 누군가요? 외동님인가요? 아니, 세력이죠, 세력. 네, 세력들. 여기까지 올려놓은 친구들이죠. 하고 이제 가격을. 나머지 회원들끼리 자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한.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저기 막 성함도 막 나오고요. 개주가 누구다 이러면서. 네. 자, 에이다 누가 10,000원 간다니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출시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거를 뭐 이거 홍보하시는 거예요, 이분? 카카오에서 나오셨나요? 성사기가 시간 단일주. 이분 약간 그 직원이신가? 카카오에서 나오셨나? 네. 혹시 이거 방송에 낸다고 하면은 뭐 보너스라도 받기로 하셨나요? 이거 암호화폐 클레이는 뭔가요? 저 처음. 저거 지금 카카오 쪽에서 우리나라에 선 안 하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인가? 뭐 해외에서 지금 저거를 뭐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실제로 저기에 참여해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저거는 아직 내용이 벌써 나왔나 보네요. 예, 나왔나 보네. 예, 아마 저 관련해서 조만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법은 아니죠. 어쨌든 그 정부의 입장이 ICO는 금지예요. 그때는 만약에 이렇게 카카오 같은 이런 업체가 ICO를 하려고 물론 그 약간 스캠스러운 그런 코인들은 사실 지금도 ICO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처럼 이름 되면 알만한 곳이 사실 국내에서 대놓고 ICO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법이 없다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치자면 뭐 페이스북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 블록체인이나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 인터넷이 초창기에 막 퍼져났을 때 네. 그때 기회를 놓친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완전 주도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을 비유하자면 네네. 아마존이 인터넷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월마트도 이기는 세계적인 유통 공룡이 됐는데 네. 사실 그때 월마트도 인터넷을 적용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뭐 이렇게 바뀌겠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카카오나 그 네이버 쪽에서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분들 얘기를 네네. 들어보면 이게 지금 확실히 뭐가 이게 유용성이 있고 얼마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안 해놓고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로서 뭔가 블록체인을 깔아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뭐 페이스북 코인 만든다는 얘기 네, 있고 네. 막 하잖아요. 이게 이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는 플랫폼을 잡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시대, 소위 말하는 그 웹 3.0이라고 하죠. 네.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발을 담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도 그래서 자기들이 블록체인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네. 만든 게 암호화폐 클레이고 국내에서는 ICO를 안 하고요. 기관 투자금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안 받고 자체 자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10,000개가 넘잖아요. 네네. 이 노드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는 건 이거 거래를 검증하는 그 주체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증한 사람이 10,000명 있는 거하고 저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19명인가 20명 있어요. 아. 그러면은 검증을 20명만 하면 끝. 이건 여기는 10,000명을 해야 되면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더 빠르겠죠. 노드 수가 적은 거.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는 그 노드 수를 줄여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높여서 좀 더 실용성을 더 높게 한다. 그래야지 뭔가 되니까. 사실 너무 느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노드 수를 많이 늘려놨으면.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레이 같은 게 선보이고 카카오도 준비하고 있고 네이버도 뭐 준비하고 있고 한데 저도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게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다 보니 네네. 이게 다 기반을 쓸데없이 해외에다 법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아. 거기서 또 돈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 나가고 거기 나오고 세수 또 다 나오고 이걸 왜 외국에다 주는지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세수 창출도 되고 네. 일자리 창출도 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은요. 그래도 살 사람들은 다 사놨지. 앞으로 봐라.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곳에 사용할 때가 온다. 모든 기술에 다 블록체인이 사용될 때가 온다. 근데 이미 뭐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하죠. 블록체인 기술은. 근데 코인의 사용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는 거지 블록체인은 많이 쓰이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께서 채팅창에서 병원에도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이 들어가 환자 있어서 의료 기록에 뭐 환자 많이 의료 한다고 기록을 그러죠. 모두가 네, 이제 네. 편하게 이제 어떻게 다른 병원에 가서도 급하게 기록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뭐 블록체인 기술은 많이 사용되고 모든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우려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좀 반면이 있는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기술 자체를 뭐 의심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모든 곳은 모르겠고요. 네. 사용되는 곳에는 사용이 되겠죠. 블록체인 기술이. 흑우형 블록체인이 사용돼도 네가 산 코인은 안 올라 잠에서 깨라고. 그렇죠. 왜 그러세요? 조금의 희망이라도 조금 내가 산 것만 안 드리시지. 오르죠. 네. 꼭 자기가 산 코인만 안 오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빅박스입니다. 짜잔. 주식은 바닥이라 사야 할 때라 그러고 암호화폐는 내려가니 팔려는 식의 뉴스 그리고 다가오는 글로벌 금융위기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서 판단하겠지. 약간 이분은 그런 얘기네요. 난 알겠다. 너넨 모르겠니?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너네 바보니? 어떻게 판단하면 같은. 될지. 근데 아니 이왕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냥 써주시지 왜? 또 뉴스가 네. 비트코인이 참 웃긴 게 3,000달러쯤 이때 떨어졌을 때 네네. 원화로 치면 한 300만 원인데 그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1,000달러나 2,000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소리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지금 한 4,000달러 부근인데 또 5,000달러, 6,000달러 보인다. 늘 그런데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그러고 많이 오르면 더 오른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건 뭐 보시는 분들이나 뭐 투자자분들의 몫이니까 너무 투자를 하실 때 남의 말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안 휘둘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면 그렇게 자주 휘둘리시는 분들이 늘 고점에 매도를 못하고 저점에 팔고 발목에 고점에 서서.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항상 투자하시고 왜 자신만의 이제 투자의 원칙을 네. 좀 하시고 남의 말은 좀 뭐 고려해볼 만하지만 네. 판단하는데 이제 전부 네. 그렇게 네. 안 뭐 하셨으면. 이제 3,000% 잠깐 빠져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물론 요즘에 10년 주기설, 미국의 지속적인 그렇죠. 금리 인상설, 증권시장 작년에 전 세계 한 20% 정도 폭락을 했고 한국도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계속 10년 주기설 때문에 이제 지금 11년 차인데 네. 그 2008년도에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11년 차잖아요. 네네. 금융 위기가 계속 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융 위기가 많이 온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실제로 금융 위기가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 네.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융위기가 나오면 코인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예상을 하고 비트코인을 지금 사모은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닐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라 기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네 투자 책임은 본인이. 모든 투자 네.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본인의 그렇습니다. 몫입니다. 네. 누구를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박스를 일단 인도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인도가 인정하나요? 언제 인정했어요? 다들 정말요라는 반응인데 인정의 기준이 뭐죠? 그렇죠. 인정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이신지 지금 이 의견을 올려주신 분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도 인정을 네.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로 세금도 받는 주가 있으니까. 그럼 그게 인정인지 이게 저 인정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그 네.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많이 거론됐던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야 일본은 비트코인이 화폐란다라고 이제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사실 화폐는 아니었고요. 그 정확히 뭐였냐면 그 지급결제법에다가 하나를 추가했어요. 지급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딱 뿐이지 이건 화폐, 법정화폐와 똑같은 동등한 뭐로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인도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데라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걸 이렇게 뭐 인정을 했다라는 네. 거지 법정화폐로 했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소 설립 인정했던 그건 것 그럼?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아닐까요? 네. 조금 제도를 좀 더 만들었다 뭐 그냥 이런 정도인가요? 네. 다들 채팅창에 다 미래에서 오신 분들만 의견을 댓글을 남기셨냐고. 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도쿄올림픽 때문에 에이다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네, 네, 에이다가 네. 일본 건 아닙니다. 일본 예.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에이다가 처음에 그 에이다의 그 공동 창립자 카르다노 여기 공동 창립자가 찰스 호스킨슨하고 같이 했던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의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오사카인가 어디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어서 네. 초반에 그 카르다노 물량을 저기 그 ICO 할 때 프리세일 할 때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해서 뭐 한국도 가고 뭐 딴 데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나 세상에 일본에서 그냥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ICO 물량이 이제 다 일본에서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딴 데는 별로 이제 많이 안 팔렸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몇 프로밖에 안 되고 한 일본이 한 95%쯤 다 물량을 들고 있었는데요. 아. 지금 현재는 많이- 이미 다 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돼서 팔렸죠. 일본 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였냐면 네. 제가 그 지난해 2월에 지난해가 아니고 벌써 지지난해가 됐구나. 지난해 맞나? 그쵸. 일본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한번 살아봤다라고 할 때 네네네. 제가 아까 비트코인 ATM기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물론 고장나 있긴 했지만 신기한 게 그 비트코인 ATM기에 비트코인하고 에이다가 써 있더라고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에이다를 꺼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붙어 있기는 그 두 개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95%를 가지고 계실 때 붙여놓은 거 아닐까? 그랬나 그럼 안 보네. 뗐나 봐요. ICO 할 때 붙였나 보네요. 붙여놓고 많으니까 그랬나 네, 봅니다. 네, 그랬나 보네요. 네, 자 저희 또 마지막 이제 코너인데요. 자 한 주간에 네, 핫한 소식 빅썸씽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은 과연 어떤 빅썸씽이 소개될지 궁금한데 지금 오늘 어떤 빅썸씽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빗썸의 신규 상장이 됐죠. 지난 말에 12월 31일 날 신규 상장된 롬이라는 코인하고요. 롬. 네, 롬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네. 같고 아모라는 코인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네. 일단 롬부터 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 그 롬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롬. 롬. 어. 이제 롬이 CD롬 할 때 그 롬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롬 검색하면 진짜요? CD-롬이 제일 많이 뜹니다. 그다음에 롬 그 반도체 롬 있잖아요. 메모리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제 제가 작년 여름에 네네. 이런 비슷한 그 사업을 하는 사장님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롬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이브리드 로밍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로밍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음성 로밍이 있고 네. 데이터 로밍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심으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저 얼마 전에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 갈 때 당연히 태국 유심을 사서 네. 듀얼 유심 칩이 장착되는 네, 네. 거면 뭐 같이 장착하고 아니면 그거 껴서 이제 거기서 데이터 쓰고 전화는
SNS를 통해서 착신 전환해서 네네네. 받잖아요. 그렇죠, 뭐 말 뭐라고 하는 네네. 그런 거 갖고 착신 전환을 하는데 그 얘기예요. 정확히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이심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심이라고 부르는데 이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심인 거죠. 그런 거를 설치한 폰을 가지고 한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쓰는 것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DDM24라는 데에서 이제 그 주요 개발을 맡고 있는데 이 업체는 이미 뭐 롬TV나 롬게임 같은 것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송출, 그러니까 실시간 회해 송출 서비스, TV, 네네. 그다음에 뭐 그 셋탑박스라고 하죠. 어, 셋탑박스 네네네. 게임 그런 것들을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데기 때문에 리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이심이라는 게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짤로 이 롬을 가지고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뭐 LG 거를 쓰든 쓰고 있는데 이걸 쓰려고 핸드폰을 바꿔야 되냐? 예, 그 얘기가 이제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요 비슷한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문제를 드렸던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메이저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 이렇게 세 개인데 네네네. 그 외에 나머지 별종 통신들이 이 망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뜰폰 사업자 네네네. 말씀하시죠. 어차피 이런 별종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통신사들한테 망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용이하겠냐는 거예요. 전 세계 이 폰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쓰려고 그러면 전 세계 통신사하고 제휴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내가 망을 구축할 수는 어딜 없으니까. 가든. 근데 이제 그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상상은 좋고 기술력 갖고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마케팅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롬 TV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셋탑 박스가 있어야 돼요. 셋탑 박스 이제 오늘 보시면 집에서 이제 케이블 TV 다 보실 텐데 네네네. 뭐 IPTV 같은 거 네네네. 보시면 이렇게 기계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셋탑 박스가 대한민국에서 그 붐이 일었던 게 2000년 초반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셋탑 박스만 만든다 그러면 폭등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테마주였죠. 네. 네네. 대표적인 테마주였는데 결국은 셋탑 박스가 어떻게 됐냐면 통신사가 슈퍼 울트라 갑이고 거기서 대량 구매를 해서 자기네 통신사를 쓰는 고객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내주는 그런 개념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판매하는 맞아요. 개념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보시면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셋탑박스가 있는데 그 셋탑박스를 자기네 걸로 교체해서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체 비용 그 셋탑박스를 누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저 롬TV 그 한국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호텔에서 예를 들어 태국에 있는 호텔이에요. 한국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셋탑박스를 교체할 거냐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IPTV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게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셋탑박스 다 뒤져보시면 게임 한두 개씩 다 들어있거든요. 그냥 이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 두 개는 하나로 보시면 셋탑박스의 기능이다라고 네.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셋탑박스가 기술이 있는 건 알겠고 네. 실현 가능한 것도 알겠는데 네. 구현 가능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과연 그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롬의 그 백서나 사이트 들어가 보면 네네. 어디랑 컨텐츠 계약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KBS 제가 찾아가서 저 그 당신네 컨텐츠 좀 팔게요. 대신 뭐 당연히 로열티 드립니다 하면 계약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거든요. 네, 그렇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막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 댓글들 보면 와 KBS하고 계약했대, MBC하고 계약했대. 그걸 뭐 대단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사는 리버스 회사이기 때문에 리버스 ICO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돈이 될 정도의 보편타당한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을 거냐에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롬코인을 보실 때 고민을 네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일반들한테 인기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빗썸의 픽썸에서 1위를 처음 이제 최초 그렇죠. 1위를 해서 상장을 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긴 지금 기존 통신사들에서도 이제 셋톱박스에 다 그런 기능들이 이미 있으니 네네. 뭔가 좀 차별성을 좀 다른 걸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저 되게- 코티비 글로벌 합병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코티비 글로벌은
그러니까 OTT 사업을 이미, 그러니까 음성 그 로밍 서비스를 이미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롬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리버스를 통해서 ICO 자금, 그러니까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그걸 갖고 기존에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인수합병 시켜서 그 영역에 좀 원활하게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전략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물론 네. 이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밍 하려면 돈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원종일 무료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를 쓰더라도 하루에 10,000원 이상은 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뭐 심을 산다 그러면 뭐 사실 뭐 7,000~8,000 원이면 한 여행 기간 5박 6일 동안 충분히 쓰거든요.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통신사들이 이런 걸 갖고 폭리를 취하고, 원가는 한국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깨긴 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깰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깨겠다는 이상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참 기원이 깨는 거. 난무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기원을 많이 네, 드린다는 기원. 얘기는 새해니까요. 많이 네, 네, 빌어봐요. 희망차게. 네, 희망차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제가 오늘 2개를 준비했는데 네네. 두 번째 이제 아모라는 코인이에요. 이것도 이제 빗썸 썸싱에서 2위를 기록을 해서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달 이것도 이제 리버스입니다. 그 작년 7월달에 이제 ICO를 진행을 했고, 네네. 이거 이제 빅데이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코인케어 방송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 관련된 네네. 빅데이터 방송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빅데이터 물론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자산이다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네네. 그 모인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 활용해서 더 나은 서비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세상이 앞으로 계속 돼 나가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데이터 중에 그 자동차의 운행 정보, 뭐 기름을 얼마 썼다, 이 사람의 운전 습관이 어떻다, 네네. 뭐 악셀레이터를 어떻게 밟더라,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더라, 주행 거리가 어떻더라, 뭐 그다음에 뭐 교체 주기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것도 리버스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자세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뭐 이상적이긴 합니다. 이상적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별이 다 지워졌네요. 그러네요. 별이 어디 갔을까요? 아. 별 떨어졌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저기 이제 보시면 주요 컨셉에 자동차 데이터 수집기 이제 OBD2라고 하는데 이제 네네. 오늘 갖고 나왔어요. 오. 저도 쓰는 거기 때문에 쓰세요? 이게 이제 OBD2라는 그 기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정비소 가보시죠. 네. 자동차 정비소에 가보시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진단기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 진단기를 핸들 밑에 어딘가 꼽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상태가 쭉 그 스캐너에 뜹니다. 또는 노트북에 쭉 뜨거든요. 그 단자가 이제 OBD2라는 단자고, 요게 이제 그걸 연결시키는, 이건 이제 블루투스라고 돼 있는 거고, 이 암호도 이런 거를 아마 배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뭐 이거 여기 혹시 여기 주식 투자하셨어요? 이거 중국 거예요, 중국 이거 거. 그러면 네. 이거는 암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건 암호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그런 제가 쓰고 있는 그 네, 부류의-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좋다. 이거를 그 자동차 핸들 밑에 딱 꼽고 네네.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 우와. 자동차 계기판에 없는 자동차의 상세 정보가 뭐 어플에 쭉 떠요. 이것도 신기하네 저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저 빅데이터를, 자동차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네. 이런 기기들을 개인한테 배포를 하고, 물론 저번에 의료기기 데이터 모집할 때 뭐 체중기 이런 거는 한 2, 3만 원씩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거 몇천 원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붙잡든 네. 아니, 우편으로 신청자들한테 보내주든 네. 이걸 보내줘서 당신의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잘 뒤져보면 뭐 어디 뒤져보면 다 차마다 또 다 위치가 다를 그렇죠. 거잖아요. 단자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길 꼽으세요. 거기 꼽고 블루투스하고 페어링 하시고 어플을 까시고 블루투스에 페어링 하신 다음에 거기 동의 복잡해라. 눌러주시면 그 과정이 아이고, 진행이 돼야 복잡해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 과정을 다 진행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능하겠거냐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 기술적 이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자동차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진짜 수집을 할 거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항상 그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뭐 사실 이렇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네. 우리나라의 메이저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가 네. 하면 되죠. 얘를 사서 네. 업체를 사서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한 다음에 현대차도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네.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애초에 차가 이제 생각이 신차가 드네요. 나올 때부터 아예 꽂혀서, 붙여가지고 붙여서 나가면 하면은 또. 네. 핸드폰하고 페어링만 하면 데이터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참 점점 뭐든 다 이제 간편해지는 시대가 되니까 번거로운 걸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시거든요, 다들.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네요. 메르님은 저런 거 잘못 꼽았다가 제조사 AS 거부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AS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네. 이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 꽂고 들어갈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신기하네요.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네.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이 다 되게 이상은 좋고 뭔가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목표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럼 지금 있는 서비스를 안 쓰고 이 서비스를 쓸래라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쉽게 네. 바뀌지가 않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업계에서는 지금 뭔가 여기서 이 블록체인 씬에서 나와서 여기서 시작한 스타트업보다는 이미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이 대기업단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오늘 픽섬에서 상장된 A의 마모 그리고 룸 네네. 사실 이 두 코인 제가 방송에서 직접 이제 해서 빗썸에 상장할 때 넘겨서 그때 이제 제가 실제로 매수매도를 참여를 해봤는데 저는 이 두 코인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앞서 뭐 분들이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어떻게 제발 그 앞으로도 이제 픽섬에 상장하는 코인 여러분들 제발 재단 물량 좀 어떻게 좀 안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거 괜히 붓다리라 그래요. 네, 붓다리 상장하기 전에 가지고 오는 거. 그거 했다가 소량했는데 100만 원씩 날렸어요. 네. 제발 좀 어떻게 네. 좀 그래서 저희가 네. 늘 얘기하죠.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네. 네, 투자와 판단은 모두 투자자 그렇구나. 본인에게. 네, 좀 그것만 좀 어떻게 하면은 사실 뭐 아모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00 몇십인가 그래요. 네네. 제가 룸도 찾아봤고 뭐 아모도 찾아봤고 그랬는데 네네. 어, 시가총액이 암호가 279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순위로 아마 100 몇십인데 뭐 네네. 앞으로 아모도 그렇고 뭐 룸 쪽도 제가 실제로 룸 회사 쪽이랑도 좀 접촉을 해봤는데 네네. 나쁜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개미를 훅으로밖에 안 보는 거지 개발사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발사에 여러 번 찾아갔었고 네네네.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을 해봤는데 그걸 할 때만 해도 제 자신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기술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개발자하고 기획자하고 컴플리트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개발자들은 잘만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론 이 아모코인도 컨셉 되게 좋고 이거 잘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유저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그 발생시키는 그 분들한테 이거를 설치하게 할 거냐. 그 그것도 과정이 다른 너무- 얘기인 거죠. 네,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쉬울 것 같지만. 한번 저희 방송을 만약에 관계자분이 보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하셔가지고 그거 좀 개발을- 뻔해요. 그 네. 뭐 코인 주면 하겠죠.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코인 줄 건데요. 그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저희서 그렇게 얘기는 하실 텐데. 그런 네. 얘기들 해요. 이 업계에서는 사실 야, 이 업계에는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케터가 더 네,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어요. 진짜 마케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네요. 마케팅 중요하죠. 트론이 가장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트론이 코인 중에서는 트론만큼 마케팅 잘하는 팀을 못 봤어요. 그렇죠. 뭐 구글 막 사진 찍고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네, 저스틴 선이 아직도 계속 트위터 굉장히 네, 활발하게 굉장히 활동하죠. 잘하고 네. 지금 SNS로 마케팅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 하는 그 개발자들이 다 네네. 사실 트위터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네. 특정하게 관심 있는 코인이 있다 그러면 트위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재단 계정 팔로우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뭐 그 개발자 팔로우 하시고 이러면 정보를 제일 빨리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리트윗 기능을 사용하게 하시는 걸 트위터를 가장 많이 널리 알려주려고 네. 하시는 이게 거. 되게 약간 신기한 게 네.
페이스북이 아니라 트위터를 많이 쓰더라고요. 비탈릭도 그렇고 다 트위터를 뭔가 쓰는. 그것만의 또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겠죠. 지금 참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외동님 팬분들이 진짜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지금. 외도움이 풀메세다 튀자 뭐 이런 분도 있고. 진짜 확실히 이런 게 영향력이 있나 봐요.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바로 채팅창에서 그 코인에 관련된 이제 정보. 그래서 아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그렇죠. 정말 그래서 함부로 뭔가 말을 하기가 참.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막 방송할 때도 몇 번 저는 막 제가 산 코인 가리거든요, 아예 안 보여줘요. 네, 괜히 막 그 시장에 좀 그런 게 있을까봐 네, 막 함부로 언급도 안 하고. 하긴 이제 외돔님 방송을 보시던 분이 이거는 외돔이 샀으니까 믿고 사야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따라가셨다가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요즘 많이 떨어져. 그럴 사람도 없는 거 다 물려 자, 있어. 여기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누구 따라하시거나 그러봐야 아무리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근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혼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채팅창 네가 좋대. 그래서 내가 다 샀는데 차 팔고 샀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죠. 네. 누구 말 듣고 샀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물어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진짜 항상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출연료 받는데. 역시 입금되면 움직이는 네. 그때 움직이는. 어떻게 출연료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자, 오늘 또 저희가 또 코인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성우님은 뭐 항상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4주 2주는 이제 방송이 없었고 네. 제 2주는 방송을 이제 회에 나가느라고 이제 결방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와서 또 그 말씀도 나누고 뭐 채팅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좀 힐링이 됐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죄송한 투자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암울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방송에서 힐링이 좀 됐고 뭐 투자는 뭐 개인 판단이라고 이제 고란 기자님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머니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면 적리식 투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마무리하고 또 우리 고란 기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니까요. 누구 말 듣고 투자했는데 정말 나 완전 집 날렸다 이런 말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기사도 굉장히 흥분해서 사실 기사 썼던 게 사실이고요. 여기 나와서도 많이 흥분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 벌집 계좌를 쓰는 도대체 내 돈을 과연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래소는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그런 거래소들이 대부분이 다 배당형 거래소거든요. 그 배당형 거래소가 만약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요새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건 배당형 코인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쪽 시장으로 많이 뛰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는 아니지만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돈을 못 버는 게 거의 모든 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돈 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들어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원금 다 날리고 그나마 있는 원금도 못 찾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그래도 약간 더 제도권에 가까운 이쪽 거래소를 이용하시고 그래도 뭔가 더 입증이 된 그런 코인들을 거래하시는 게 더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외동님 오늘 말씀을 많이 못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저는 사실 방송 공식 방송 많이 나왔지만 늘 오면 제가 많이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방송은 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는 방송인데 가끔씩은 이렇게 공식 방송 코인 KO 오셔갖고 이런 정보들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같이 하는 빗썸 거래소도 사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뭔가요? 조만간 DXA 코인 어쩌고 하던데 빗썸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갑자기 좋아요를 막 누군가가 누르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역시 센스 있으시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정말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개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보신 분들 중엔 가장 똑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식이 사람 몸 요만한 데서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또 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코인케어 여기까지였고 다음 주에 좀 더 살벌한 정보들로 네,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케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